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어제 상황을 스튜디오에서 법조팀 조혜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시도였습니다. 5시간 반 정도 대치 끝에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이른 아침부터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이 공수처가 차량을 시동을 걸고 물품을 준비하던 게 오전 5시 40분부터고 이 공수처 청사를 나선 게 6시 14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저 앞에 7시 20분쯤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공수처 부장검사가 바리케이트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리케이트가 열려서 이 공수처가 관저 길목을 통과한 시각이 8시 2분이었고 또 8시 3분에는 공관촌 정문 그 하얀 철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 관저로 들어가는 흰색 철문이 열린 건데요. 네, 그 다음에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알린 게 8시 4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장 집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철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대형 버스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 공수처에서는 이걸 1차 저지선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여기에 경호처 차장과 관계자 50여 명이 서서 이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았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역시 뚫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곧바로 경호처가 세워놓은 버스에 가로막혔습니다. 2차 저지선이 나타난 건데요. 네. 공수처 설명에 따르면 차벽 주변으로 경호처와 군부대 등 10여 명이 가로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공수처와 경호처 간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2차 저지선 앞에서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경찰들이 본격적으로 공수처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앞서 공수처에서는 경찰 기동대 투입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저지선도 오전 9시 15분쯤에는 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차로 가로막혔다 보니까 일부 인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산길로 우회해서 넘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2차 저지선 이후부터 이게 일부 산길로 우회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영상이 촬영할 수가 없었던 지역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들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관저를 최대한 촬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부분까지는 촬영을 할 수 없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공수처 관계자가 전해온 말, 이제 관련자들의 증언으로만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2차 저지선을 뚫고 가니까 그 뒤에 3차 저지선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관저 건물과 불과 2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호처가 생각보다 쉽게 물러서는가 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이곳에 방어 본진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3차 저지선에서 거의 그렇습니다. 방어 본진이 여기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은 장소에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이제 차벽을 치고 인원을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막아선 겁니다. 버스와 차량 10여 대로 차벽을 세웠고 경호처와 군 동원된 인력이 2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인간 벽을 만들어서 수사관들의 진입을 차단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호처와 군이 직무를 수행하지도 않는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주는 사병처럼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대치가 시작된 게 오전 9시 51분쯤이었습니다. 공수처 인력과 경찰을 합하면 120명 정도 됐는데 결국 이 대치 끝에 진입을 하지 못한 겁니다. 또 공수처는 경호처가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다고도 말했고 다만 현장에서 직접 꺼내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검사 3명이 협의를 해서 이 3차 저지선을 넘어가서 관저 바로 앞에 철문까지는 일단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4차 저지선인데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대리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변호인들은 여기서도 불법 체포다, 이런 기존 주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수사관들을 막아섰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공수처는 끝내 관저 철문은 열지 못했고 오후 1시 30분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8시 4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알려왔고 2차 저지선 또 관저 앞에는 200m 지점 정도에 10대, 버스와 승용차가 10대 있고 200명 넘는 스크럼을 짜고 있고 3차 저지선, 4차 저지선까지 뚫고 관저 앞에 갔지만 결국 빈손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철수한 이유 공수처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짧은 브리핑을 했고 이 방금 말씀드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네, 가장 먼저 강조한 거는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서 물러섰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자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길래 1시 30분에 이제 해가 훤히 떠 있었고 예. 네, 일몰 해가 진 상태도 아니었는데 물러났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와 군 200여 명이 수사관을 막아서고 이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었던 점을 좀 우려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저희 카메라에서도 이렇게 뛰어다니는 장면이라든지 경호처를 체증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잡히기도 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관저에 접근하려 최선을 다했는데 그 상황에서 100명이 못 올라가니까 검사 3명이 올라가서 대화를 했고 네. 그래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제시하는 모습을 촬영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끝난 겁니다. 네, 이렇게 이 경호처의 책임자는 아까 전에도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경호처장인데 긴급 체포하자는 의견이 경찰에서 나왔는데 공수처가 오히려 반대를 했다고요. 네, 그게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합니다. 네. 이 현장에 있던 경찰이 이 박 처장을 그러면 우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긴급 체포하자. 사실 공수처에서도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막아서는 인원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수 있다, 체포할 수 있다 이런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랬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경찰에서는 그러면 입건을 해서 우리가 오늘 영장을 집행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지만 오히려 공수처에서 반대한 건데요. 네. 네,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당시 대치 상황과 현장 인원을 감안해서 판단한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 현장에서의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박 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물리적인 충돌로 좀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경찰은 그래서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 경호처에서 이 출석 요구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네,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좀 엄중한 시기인 만큼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가능한 시기의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경찰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서 사실상 오늘 출석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 협의 중이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오늘 불응 의사를 밝힌 만큼 언제 나올지는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출석하라 했는데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상 오늘은 나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체포영장 집행 6일까지가 시한인데 2차 시도는 좀 언제 이루어질까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6일까지인데 물론 이때까지는 얼마든지 공수처에서 더 영장 집행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또 공수처가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2차 시도 역시 체포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좀 공을 넘긴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호처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이 공수처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대행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 이런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공수처는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자가 최대행이니 직접 집행에 응하라고 지시를 한 건데 과연 최대행이 이 같은 공수처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이게 영장 집행 가능 여부를 좀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볼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우선 최 대행에게 공을 좀 넘긴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 대행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아까 공수처에서 오늘은 좀 집행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해주기는 했는데 주말 사이에 다시 또 체포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희 취재 기자가 공수처에서 계속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준비하는 그런 모양이 있는지를 한번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은 좀 어제 바로 실패를 했던 만큼 오늘 바로 다시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공수처가 법리 검토를 마친 다음에 주말 사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다시 할 거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일단 내일이 또 시간이 있는 건데요. 이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6일, 이제 오늘 월요일인 만큼 공수처는 일단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네, 일단 당장 내일 법리 검토를 오늘 중에 마무리한 다음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 이 경호처가 영장을 집행을 방해한 게 공수처에게 마냥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네, 수사를 불응했다 이런 걸 근거로 다음 수사 절차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생중계를 통해서 경호처에서 윤 대통령 관저에 수사기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막는 모습이 찍혔고 생중계가 됐습니다. 네. 또 이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면 법원에서도 집행 거부를 증거인멸 우려의 사유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체포영장 집행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만약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어쨌든 어제 빈손으로 내려오게 된 만큼 좀 법리 검토라든지 이런저런 좀 전략을 좀 수정할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취재 결과입니다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유효기간 내에 만약에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거나 영장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을 공수처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수처는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일단 아직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공수처는 향후 절차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짧게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네, 어제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가 미친 듯이 설친다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고 윤곽근 변호사도 경찰 기동대 병력이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해서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방해로 입건하겠다, 이렇게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체포에 성공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거고 또 어떤 절차로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네, 일단 윤 대통령의 혐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범죄 사실은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 기소되던 순간부터 되게 선명해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하면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지시하자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문, 포고령, 대국 및 담화까지 초안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저희가 취재가 됐습니다. 네. 또 12.3 대통령 대국 민 담화, 이 계엄을 선포하던 당시의 담화 내용까지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해서 보고했고 또 포고령과 계엄 선포문도 작성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김 장관 측 변호인은 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검토한 다음에 야간 통행 금지 이런 부분만 삭제하고 지시한 채 초안을 그대로 승인했다고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포고령의 위헌성 역시 분명해졌습니다. 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엄이 선포됐다는 점 역시 김 장관의 공소장에 담겼기 때문에 이 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했다는 점이 이미 드러나 있고 윤 대통령을 불러서 이 부분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계엄 선포문, 포고령, 대국민 담화까지 초안 보고 후에 승인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취재가 된 상황입니다.